돈이 있어도 내 자식 양육비는 줄 수 없다는 소위 나쁜 부모들.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주지 않으니 아기 용품을 하나를 사더라도, 아기 영양제를 하나 사더라도 좀 저렴한 걸로 미안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에서 양육비 문제를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바탕을 둬서 법령이 조금 개정됐다는데, 낯설고 힘들지만 워킹맘 주은 씨를 버티게 하는 힘. 바로 딸 지유입니다. 혼자 아이를 양육해야 하니까 수입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기가 지금 18개월인데 어리기는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일을 시작하게 됐죠. 주기로 했던 월 50만 원의 양육비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달 양육비가 미지급됐다. 양육비를 보내라. 이렇게 보내면 이제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급여 압류를 해보자 라고 하셔서 급여 압류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연락이 오고, 나 쪽팔리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냐면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18개월 아이를 혼자 돌보는 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는 부모라면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이 늘며 6, 7년 전부터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특히 2020년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즉,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처벌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감치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 사람을 구치소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감옥에 넣어버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형사처벌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형사적인 제재니까 굉장히 처벌은 예전의 감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찌 보면 12배 높아진 건데. 당 씨와 같은 한부모 가족을 위해 2021년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소위 나쁜 부모들에게 행정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같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조치들을 가해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 제재를 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법원의 감치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즉 의무자에 대해서 감치 30일을 명한다. 그리고 감치 장소는 여기서 보다시피 무슨 교도소로 정해집니다. 한마디로 뭐 이런 사적대가 아니라 구치소나 교도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감치 명령의 이 핵심 얘기죠. 문제는 감치 명령을 받아내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의 어떤 일종의 이제 결정이나 또는 재판, 심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내가 청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상대방한테 보내지고 도달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거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데도 뭐 그런 등기 우편,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지 않으려고 뭐 숨어 있는다든지 아니면 주소지 자체를 잘못 뭐 자기가 이제 다른 살지 않는 곳으로 해놓는다든지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악덕 부모라고 해야 될까요? 뺀질거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신 구속력이 있는 감치 명령의 특성상 당사자가 우편물을 송달받지 않으면 재판 진행은 어려워집니다. 어렵사리 감치 명령을 받는다 해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양육비 감치 집행은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라서입니다. 나쁜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감치 명령이 오히려 행정 제재 조치의 발목을 잡는 셈인데
한부모 가족들이 제재 조치 전제 요건에서 감치 명령을 제외시켜달라 해온 배경입니다. 청년 양육자들을 양육비 선지급제는 바로 이런 양육비 강제 이행 수단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을 대신해 정부가 일단 양육비를 주고 추후 받아내는 개념입니다.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되면 별 의미가 없는 만큼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해 아이들이 제때 교육받고 제때 꿈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즉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2015년 도입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선지급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선지급제는 이 한시적 긴급지원에서 지급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렸는데요. 즉 한시적 지원의 확장판이 선지급제인 셈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비양육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회수율 확보가 중요한데요. 회수율을 높이는 관건은 고의적 미지급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알아내는 겁니다. 다행히 올해 9월 관련법이 바뀌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했던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채무자에 대해서 그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선지급 제도로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제 금융 정보라든지 가상 자산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저희가 그런 소득 재산 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그동안 감치명령 결정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올 9월부터 이행명령만으로도 제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되어 양육비 이행률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의 두 단계를 거쳐야 가능했던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법원의 이행명령만 나오면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어렵게 감치명령까지 가는 수고 없이도 나쁜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그 단계가 축소되고 요건도 간소화된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불이익함 또는 불편함을 이제 계속해서 주면서 양육비를 이제 강제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자꾸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간소화되는 것이죠.